세월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그 시간, 노후입니다. 여러분은 노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빅데이터상에 나타난 노후 연관어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인 거죠. 기대 수명 100세 시대. 누구나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꿈꾸고 계실 텐데요. 준비하느냐 아니면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노후 생활. 여러분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세상을 말하다의 김용학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노후는 몇 년 남으셨나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61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2%를 넘었습니다. 5년 후인 2020년에는 800만 명, 2030년에는 127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4%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노인 인구가 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 수명 100세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은퇴 후 살게 되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적게는 20년, 많게는 40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한 조건들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하나 짚고 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을 규정짓는 나이에 대한 생각도 이전과는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엔 60세 환갑이면 노인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어르신들, 몇 세부터가 진짜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노인은 지금 65세 너무 젊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70 정도? 네네. 저는 노인 80세부터 노인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하철도 실은 65, 60세 때 지하철 공짜 낼 때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는 나이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사는 인생이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노인이냐 아니냐는 바로 이것. 만 65세부터 발급되는 시니어 교통카드로 구분되는데요. 자, 어르신 교통카드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현재 법에서 정해놓은 노인의 나이는 바로 만 65세입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65세 이후부터의 삶을 준비하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선 빨라진 정년퇴직 때문에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은퇴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대비해야 하는 직장인들, 노후 준비는 잘하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수가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중 65%는 직장 퇴직 후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했는데요. 노후 준비는 좀 하고 계신 편이세요? 한다고 해도 아직 다 못했어요. 왜 못하셨어요? 애들 가르치고 먹고 살다 보니까 못했죠. 거의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계세요? 안 되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사실 그러면 노후 준비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단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어떤 거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이제 쉬운 일 막 넘으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몸이 막 고장이 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노후 준비 힘들죠. 경제적인 거가 우선이 되겠죠. 그래야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생활도 유지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은퇴를 하게 되면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가능한 한 은퇴를 늦추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준비하는 것만큼 여유로워질 텐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노후 자금으로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산업 여군으로 부지런히 일만 해온 우리들의 아버지 세대, 그리고 뒤를 이은 베이비 부머 세대까지
노후에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일까요?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의하면 최저 생활비가 부부 기준은 160만 원, 개인은 99만 원입니다. 조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225만 원이고요. 개인 기준은 142만 원입니다. 부부가 30년 동안 최저 생활비 16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했을 때 노후 자금 총액은 약 5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생활비 내역을 살펴보니 기본 생활비 외에도 의료비, 품위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길어진 기대 수명 때문에 노후 자금에 대한 부담감은 더 커졌습니다. 집을 뺀 자산이 3억, 6억. 자식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노후 자금으로 이만한 돈이 남아있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만큼이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과 관련된 빅데이터 연관어들입니다. 첫 번째, 화수분. 무엇에 관한 얘기일까요? 예전에는 자식이 자신의 노후다라는 생각으로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으로 과다 지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불필요한 목돈을 과감하게 줄이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100세 시대의 진정한 부모일 겁니다. (2011년) 700만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창업이 열풍을 불러일으켰었죠. 하지만 성공보다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창업을 고려한다면 인건비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뢰 경영을 할 수 있는 가족 창업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만이 실패 확률을 줄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1인당 월 평균 의료비는 2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큰 병이라도 얻게 되면 마련해 나온 은퇴 자금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 외에 별도의 의료비 자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자녀 지원, 창업, 의료비 이 세 가지 철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후를 위해 목돈을 마련하고 노후 자금 새어나가지 않게 철벽 소비를 해도 여유로운 노후 자금을 손에 쥐고 있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후 제2의 직업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말하는데요. 이곳은 은평구의 한 아파트 내에 위치한 택배 사업장입니다. 지자체와 민간 택배업체가 손잡고 준비한 실버 택배 사업장인데요. 연세가 76, 내년 77. 60, 70대 어르신들 12명이 일주일에 3일씩 교대로 일하는데요. 택배하기 딱 좋은 날. 어떤 거예요? 이거 분리 작업하는 거예요, 동별로. 택배업체가 집집마다 배달하는 대신 시니어 배달의 기수 어르신들이 분류 작업을 직접 하고 집 앞까지 배달하는 시스템입니다. 택배업체는 배달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인 거죠.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만 61세 이상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하면은 집에서 다 그냥 다 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은평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시니어 클럽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60세 이상 되면은 여기 와가지고 이 택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만 60세 이상이 되어야만 신입사원이 될 수 있다는 이곳. 건강만 하다면 7,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하니 10년 이상 보장받는 일자리인데요. 전국적으로 1,7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르신들 배달 작업에 최적화된 1인용 운반 차량이 이를 좀 더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어르신 한 분당 배달하는 물량은 하루에 평균 50상자. 주 3일 하루 5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4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것 외에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입니다. 집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냥 텔레비나 보고
밑에 컴퓨터나 두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하체 근육도 나빠지고 몸 전체가 다 그냥 그 힘도 빠지고 그래요. 근데 여기 나와서 일단 움직이니까 온 전신을 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식욕도 괜찮아지고 우선 뱃살 빠지고. 분류 작업이 끝나면 운반 차량들은 각자 맡은 동으로 이동합니다. 먼 거리 이동이 없고 모두 단지 내에서 이뤄지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큰 무리가 없어 노후에 소일거리로 하기에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내년이면 칠순을 맞는 박재열 어르신은 3년 전 은퇴하고 작년 12월부터 이 일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요. 노후 자금을 마련하긴 했지만 어르신에게도 매달 지출되는 생활비 부담은 찾아왔고 무엇보다 아직 일을 할 수 있다는 마음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제2의 직장을 찾았다고요. 은퇴하기 전까지는 자영업을 했습니다. 찬바람, 더운 바람 나오는 자동 시스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은퇴하고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활 리듬이 깨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는 즐거움을 모릅니다. 근데 놀아봐야만이 일하는 즐거움을 안 해요.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본 사회적 활동도 할 수 있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직접 택배 물건을 배달해 주니 주민들은 안심이 되고 서로 간에 정도 쌓입니다. 수고하세요. 그럼 있으시죠? 우리 애기 목욕시키는 중이에요. 아, 예. 그럼 그건 언제 와요? 시간이나. 아 괜찮아요. 또 오늘 오기만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친절하시고요. 문 열 때도 좀 안심되고 그리고 네 감사드리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고생하셔갖고 친절하고 좋으세요. 체력 있는 한 저는 이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돈을 떠나서 사회 활동도 되고 또 운동도 되고 69이니까 한 75세까지는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앞으로도 다양해질 전망인데요. 전직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부터 노인 세대 마음을 가장 잘 알기에 시니어 대상 일자리도 전망이 좋고요. 반려동물 매니저도 수요가 많아질 전망입니다. 요즘 노후 준비는 30대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와 달리 길어진 노후에 대비하려는 젊은 세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일 텐데요. 공부하고 머리를 싸매도 쉽게 답을 찾기 힘든 노후자금 재테크. 그리고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막막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노후자금 컨설팅이 인기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버는 돈의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고 앞으로 생각하면 저희 자녀 교육이나 노후 대비에 대해서 제가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상담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면 좋을지 궁금해서 네. 남편분이 또 재테크에 관심이 또 많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희 남편은. 남편이 관심 없으니 아내라도 발빠르게 움직여 봅니다. 이 상세한 항목별로는 잘 모르겠고 예, 큰 그림만 그리셔도 일단 큰 그림 재미없습니다. 예. 카드 갚는 것만 개인마다 다른 재무 상황을 체크한 후 맞춤형 노후자금 설계를 해주는데요.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목돈 마련을 해야 하는지, 혹시나 새는 돈은 없는지 현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 진단을 합니다. 한꺼번에 손에 쥘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겠지만 매월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버팀목일 텐데요. 가장 표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전세 사시면서 아기 하나 키우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소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꾸준히 저축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달성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목표 정하시고 꾸준히 저축하시고. 얘는 240만 원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세우시냐. 가장 중요한 노후 문제에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으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고 별도의 경제 대책 없이 노년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개인 이분의 노후자금 솔루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단되었을까요? 가장 먼저 계획 없이 나가고 나는 변동 지출을 줄인 다음 적금과 주택 청약 규모를 늘리고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개인연금 항목을 추가해 준비한다면 65세 이후에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이 좀 적은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약간은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앞으로 많이 저축을 하고 노력을 하면 노후 대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일찍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개인한테 자산은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공평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허황된 목표를 세우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기 힘듭니다. 그걸 기준으로 목표 자금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3의 월급이라 불리는 임대 수익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옛날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월 현금 흐름, 그러니까 월세가 얼마나 따박따박 나오냐. 예, 법적 상한선이 7%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훨씬 좋죠. 재테크 전문 카페 회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니 예전에 비해 상가에 대한 언급량은 주춤한 반면 원룸, 월세 등 소형 주택을 통해 노후 자금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최고의 은퇴 준비는 은퇴를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 가능한 평생 현역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은퇴 준비라는 말일 겁니다. 노후와 관련해서 최근에 부각된 연관어 중에는 텃밭, 귀촌, 귀농 등이 있습니다. 도심을 떠나 삶의 공간 자체를 옮기고 싶은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하셨을 텐데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부부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꿈꾸는 것과 아내가 생각하는 조건이 좀 많이 다르죠. 혹시 여러분 댁 이야기는 아닌가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후 준비 한 가지 더 살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목록을 말하는 버킷리스트. 이 버킷리스트가 노후 생활을 보다 풍성하게 해주는 열쇠라고 하는데요.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뤄가며 알찬 노후를 보내고 있는 김용길 씨입니다. (10년) 전 한적한 시골 마을로 귀농한 김용길, 이명선 씨 부부. 제2의 터전이 된 이곳 용수골에서 은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요. 와가지고 꽃을 해마다 피웠잖아.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고. 그래서 저희들 손자들 다 봤어요. 피기도 잘 안 피지만 꽃 모양이 너무 그냥 꽃 자체도 괜찮더라고요. 얘는 이제 키가 엄청 컸는데. 김용길 씨는 직업 군인으로 56세에 대령으로 전역했는데요. 여유롭지만은 않았던 가정 형편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마련한 돈은 1억 9천만 원. 그 돈으로 4,600제곱미터 규모의 비교적 저렴한 땅을 사서 집도 지었습니다. 은퇴 이후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버킷리스트, 바로 시골에서의 삶을 이룬 거죠. 군대 생활 36년 하고 이제 시골에 왔으니까 군 생활 정말 마지막에는 군화를 신기 싫을 정도로 좀 답답함을 느끼다가 그걸 벗어나는 거를 원하는 게 그중에 이제 시골 생활이 제일 저한테는 맞은 거죠. 2007년부터 시작한 블루베리 농사는 농약을 하지 않아도 되고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데다 7월 수확철이 지나면 끝나기 때문에 노후에 적합한 농사였습니다. 잘 자란 블루베리는 부부의 주요 수입원이 돼줬고요. 저 이렇게 넣어놓고 1년을 제가 먹어요. 냉장고에서 넣어놓고 1년을 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검 블루베리거든요. 블루베리를 말린 거. 1년이면 약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려주는 효자 작물인 이 블루베리를
가장 좋아하는 건 아내입니다. 블루베리 따가지고요. 지금 냉동 블루베리로 얼려가지고 저는 1년간을 이걸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이 엄청 안 좋았는데 의사 선생님 백내장 수술까지 갈 뻔했는데 저희 남편이 저를 위해서 이 블루베리 심으면서 계속 꾸준히 1년간 먹고 지금 한 5, 6년 먹었거든요. 근데 백내장 수술 안 하고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든든한 생활비가 되어줄 뿐 아니라 아내 건강까지 되찾아준 고마운 블루베리네요. 김용길 씨가 본체 옆 건물로 향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같이 마련할 정도로 애착이 깊은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미술 전시관요? 설마 집안에 미술관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대체 이곳은 무얼 하는 공간인가요? 아, 여기요? 제 개인 미술관이에요. 작업실 겸 전시장. 진짜 제가 평생 꿈꿔온 나의 둥지. 김용길 씨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이것. 자신만의 작업실을 갖는 거였다고 하는데요. 모두 독학으로 그린 작품들이라고 하니 와, 정말 놀랍습니다. 농사일을 하지 않는 기간은 거의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농한기가 되면 그동안 못 그렸던 그림을 그리느라 작업실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내가 시원한 거 가져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 서비스. 그림자 안 되겠는데? 뭐 그리시나요? 금매화. 올겨울에 좀 작업 좀 하세요. 네, 올해는 이제 작업 좀 해야죠. 요즘 옛날에는 농사 짓던 분들은 겨울에 할 일이 없어서 뭐 노름들 하고 뭐 그런 걸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많이 변해가지고.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 수양도 되고 그림 그리는 거 보면은 좋아요. 저는 전혀 못 하는데 남편 하는 거 보면 좋죠. 대작을 해야지. 농사 짓는 손으로 그리는 그림들에서 노후의 여유로움이 묻어납니다. 은퇴에 닥쳤을 때가 아닌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노후 생활을 준비해온 덕에 오늘의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아직 60대인 김용길 씨는 이루고픈 꿈이 더 있습니다. 이것들이 60, 70대에 이루고픈 버킷리스트라고 하니 하나하나 이뤄내면 만족감이 정말 클 것 같죠? 그림 꿈을 꾸고 귀촌했으니까 지금 앞으로 5년 남았는데 7승기념 개임전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고 죽기 전까지는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고 진화하고 그러고 싶어요. 조금씩이라도 단계별로 시간을 투자해 미리 준비하고 무슨 일을 하며 살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노후에 이루고픈 꿈을 꾸는 것. 이것이 김용길 씨가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는 예비 은퇴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는 조금 나오니까 저 이제 올해 심은 거 내년에 정말로 귀농 시골 생활다운 생활을 하자고. 당신 이제 아파하고 난 그림 그리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그래. 김용길 씨 부부의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인 것 같네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유럽 선진국들은 노년층을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으로 생각을 하고 국가도 기업도 적극 수용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마련한 복지 시스템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 시스템은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후 자금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할지 고민을 하고 어떤 취미 생활을 할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가 아닐까요? 불안한 노후에서 벗어나 일을 하면서 활력도 찾은 이 시대의 시니어들. 노후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목표를 세워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